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요번 그 박희석 TV 시간에서는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죠. 네,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그 전북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뭐 진흙에서도 꽃은 핀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좀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 지난 얘기이긴 한데. 근데 박 기자가 분석을 참 새롭게 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집안 네.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방어막 내지 방패막이로 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했었는데 네. 군산 아까 말씀하셨던 군산에서 가가지고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천하다 네. 비천하다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어. 네. 그래서 한번 찾아갖고 왔습니다. 네. 국어 언어에 좀 강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네. 비천하다 뭐 잘렸는데 네. 비천하다 해가지고 뜻이 뭐냐면은 집이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네. 이겁니다. 여기 잘렸는데 네. 천하다. 그럼 천하다는 또 뭐냐? 천하다는 바로 또 요겁니다. 네. 천하다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지체 지위 따위가 낮다. 네. 너무 흔하여 귀하지 아니하다. 네. 하는 짓이나 생긴 꼴이 고상한 맛이 없다. 네. 이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네. 자기 출신에 대해서 비천하다라고 네. 했을 때는 대체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즉석에서 그냥 진짜로 지금 2번 아닙니까? 2번. 2번. 네. 근데 이게 너무 흔한 거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천한 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냥 평범하다고 표현합니까? 그 평범하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비천하다라고 했습니다. 비천하다. 지위가 낮다, 이가 낮다. 지위가 낮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이런 어떤 신분, 그쵸. 이런 걸 카스트 제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계급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무 왜 이렇게 출신이 비천해? 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하는 짓이나 생긴 꼴이 아니 뭐 어디 고관 대작입니까? 집안이? 아니죠. 예? 아니죠. 어디 명문가입니까? 아니죠. 근데 살면서 비천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죠. 너무 흔한데 네. 그래서 귀하지 아니한 건 맞는데 네. 비천하다라고 이렇게 자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없죠. 자신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 네. 그러니까 그 진흙 속에서 자기는 비천한 집안, 주변을 뒤지면 온갖 더러운 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중에서 핀 꽃이다. 네. 제 출신이 비천한 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 네.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카가 무슨 살인 네. 어떤 모녀를 갖다가 네. 총 37회에 걸쳐서 찔러가지고 칼로 네. 죽이고 네.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가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과거 언행이나 최근 이런 행적들을 갖다가 넣고 비판을 하는 걸 갖다가 마치 이재명 후보의 집안이 비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몰아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치 이 시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들한테는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코스프레 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심한 게 이게 모든 잘못을 부모님한테 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의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으로 화장실 청소부였고, 네. 그러니까 비천하다의 지금 설명입니다. 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팔았습니다. 네. 형님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왼쪽 다리를 잘랐고, 네. 누님은 요양보호사와 청소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돌아가셨고, 이 형님이라는 거는 이재선 씨. 네. 욕하고 회계사였던, 싸운 회계사였던. 넷째 여동생은 미싱사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네. 남동생은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청소부, 네. 그 다음에 뭐 그냥 단순 판매원, 네. 그리고 건설 현장 노동자, 네. 청소회사 직원이니까 뭐 이 사람도 청소부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미싱사, 네.
뭐 의류 제조업, 그리고 환경미화원, 뭐 청소부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어떤 직군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마 공교롭게도 이런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출신이 비천하다라고 네. 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이런 직군들을 언급하는 순간 네. 이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네. 대체 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졸지에 나는 이제껏 내가 출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없는데 네. 나는 비천한 처지로 전락했고 네. 그리고 내 자식, 내 식구 다 비천한 집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민 많은 네. 의원이요. 이 이재명 후보 이 발언을 또 네. 옹호 두둔하고 나서가지고 또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이 든다. 글쎄,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검증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 어머니, 뭐 형님, 누님, 남동생, 여동생 이재명 후보의 네. 뭐 이거 검증하려고 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없죠. 이재명 후보 아빠는 화장실 청소부였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흙속 연꽃을 봐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진흙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껏 단 한 번도 진흙탕에서 진흙탕에서 굴러 먹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의 이 발상 인식 자체가 네. 비천하다. 그 다음에 국민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 주체가 이재명 후보나 고민정 의원이라는 게 저는 웃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거는 얼마 전에 황운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박 기자가 그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제가 뭐 일종의 과외 그거 비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지지자는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어떻게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비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는 검증된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은 닫고 있는 건 아는 모양이네요. 그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하도 가족 가지고 말이 많니 우리 가족들 얘기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가족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소부를 하면 비천한 겁니까? 아니죠. 요즘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고 하는데 네. 네. 그 청소한 사람은 비천한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 식구들은 비천한 집안 출신입니까? 음. 아니면 이 동생이 누님인가? 이재명 후보 누나가 요양보호사를 하다가 뭐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요양보호사 하면 비천한 겁니까? 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선호하는 직업, 고소득 직종 네.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깊이 할 수 있는 또 직종은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청소부 비천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네. 모멸감을 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각자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직업 의식과 소명 의식과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거를 갖고 살아가는 그 와중에 진흙탕 얘기가 나오고 비천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통계입니다. 네. 제가 체크를 또 해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재명 후보가 청소부 얘기했습니다. 네, 환경미화원. 비천한 네. 직업으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몇 명이냐면 2020년 하반기에 보시면은 110만 7천 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네. 110만 7천 명. 그럼 이 110만 7천 명 중에 가족까지 다 합치면 뭐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한 450만 450만이 우선 비천한 거고 비천하게 돼버렸습니다. 비천한 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아까 요양보호사 얘기가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몇 명입니까? 56만 2천 명입니다. 네. 또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네. 몇 명입니까? 44만 7천 명. 네. 이거 합치면 도합 110만 명. 네.
또 4인 가구 기준하면 또 400만 명.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15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만 40만 명 이상입니다. 네. 비천한 직업. 그러니까 비천한 집안 사람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네. 그리고 또 그 건설 노동자를 하면서 네. 이재명 뭐 형이 형 뭐 다리 잘랐다고. 추락 사고 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네. 44만 2천 명. 네. 그 다음에 미싱사 네. 나왔지 않습니까?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네. 41만 5천 명. 그러니까 이걸 합쳐도 또 96만 명이 됩니다. 네.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까지 합치면 네. 졸지에 우리 국민 5분의 1 이상이 비천하게 돼 버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국민 비하성 발언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네.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인성과 품성과 네. 과거 언행 이런 걸 비판하는데 그걸 일종의 방어막으로 가족을 식구를 네. 내세워서 그 뭐랄까 어떤 동정 여론에 호소하는 듯한 네. 이게 과연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할 만한 말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있어요. 저 이 말 듣고 너무 놀랐는데 하도 가족 가지고 말이 많으니 우리 가족들 이야기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누가 집안이 엉망이라고 흉보더라. 집안이 엉망이라고 흉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네. 없고 조카가 살인자인데. 그것도 네. 어떻게 조카 일까지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물며 자기 자식이 뭔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게 그렇죠. 어떻게 부모의 허물일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뭐 공범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몰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을 변호를 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심신미약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네. 2018년인가 PC방 살인 사건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 이거 심신미약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데이트 이걸 37회를 찔러가지고 죽이고 또 그 피해자 아빠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살해당한 그 가족 네. 그 사람까지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 그 끔찍한 사건을 갖다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한 거. 네. 그걸 비판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족이 나오냐 그겁니다. 그래 제 말이요. 제 말이. 네, 누가 네. 이재명 후보 비천하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김동연 지금 이제 뭐 대선에 뛰어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네. 이 사람도 소년 가장 출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계천 판자촌 네. 무허가 판잣집 네. 출신입니다. 네. 유명하죠. 누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한테 비천하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네. 고물상 뭐 고물상의 이런 거 자식이었다고 예. 알려졌죠. 예. 비천하다가 했습니까 누가? 그리고 오세훈 지금 네. 서울시장 이 사람도 만나고 왔죠, 저기, 최근에. 달동네에 살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비천하다 했습니까? 음. 원희룡 전 제주지사 네. 누가 비천하다 했습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풀빵 만들고 그랬다는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리고 홍준표 네. 의원 뭐 리어카에다가 이사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친이 저기 현대조선소 네. 경비원을 했는데 맞아. 누가 비천하다 했습니까? 네. 그 홍준표 의원의 모친은 무학이라고 홍준표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누가 이 사람들한테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설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용납될 수 없는 그렇죠. 망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꼭 자기가 먼저 해가지고 네. 마치 뭔가 자기가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뭐 친분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무슨 귀하고 천한 걸 이렇게 입에 담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의 품행, 네. 행적, 태도 등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올바른 비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이재명 후보의 인성을 간접적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소위 메타버스, 네.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네. 타고 10일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쓴소리 경청 행사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왜 비호감이 됐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기서 약간의
일종의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저를 싫어하게 되었나? 왜 팩트가 아닌 것으로 공격받아 상처투성이가 되었느냐를 생각하니 비주류 정치인의 운명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팩트 아닌 걸로 최소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적이 없는데. 예, 아니 그리고 이 어떤 책임 있는 언론 매체라고 한다면 네. 최소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데는 뭐 이재명 후보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재명 후보를 팩트가 아닌 것으로 어떻게 공격했길래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것 때문에 비호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 유한기 씨. 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시절에 네. 성남시 최대 산하 기관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3인자 2인자죠, 2인자. 아니 이제 명목상 3인자 아, 명목상 3인자. 왜냐면 사장 그다음에 저거 뭐야 유동규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사업본부장 네. 유한기 명목상 3인자였던 유한기 씨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듣고 상당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겠냐면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이 약간 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네, 그것도 유설 남기고 그것도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네. 그 사건의 영향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지금 이제 박 기자가 또 그걸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 차별금지법 막 얘기할 때도 네. 저 너무 놀랐어요. 그 반응을 그러니까 보고. 이재명 후보가 7일 내에 서울대를 갔습니다. 네.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행사장 들어갈 때 네. 이제 뭐 요즘엔 이런 사람들 뭐 소수자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또 뭐 이렇게 또 성소수자가 비정상이냐?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동성애자가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찬반 이런 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다 했죠? 네. 하고 딱 그냥 가버렸어요. 싱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차별금지법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 제정하는 거 네. 반대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네. 어떤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요. 다 했죠 이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간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가 무슨 수행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특정할 네. 수가 없는데 웃습니다. 그 사람만 딱 유독 한 사람만 웃었습니다. 네. 다 했죠? 그랬더니 들어가는데 거기서 웃음소리가 네, 맞아요. 웃음소리가 나와요. 이게 과연 뭔가 저는 너무 놀란 게, 아니, 이렇게 다 했죠? 하려면, 네. 안 듣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 이거 완전, 이거 피켓 들고 한 사람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 같은 이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피켓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심마저 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방송이 더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네. 퍼지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이 반응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때도 아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찾았을 때 또 네. 뭐 이렇게 생방송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네. 뭐 찢었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그쵸.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근데 요새 찢었다라는 그게 뭐 이렇게 유행인 것 같은데 찢었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찢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는. 뭡니까 그게? 요즘 들어서는 그 되게 좋은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뭔가 뭐 재패했다. 좌중을 압도했다. 예. 뭐 어마어마한 뭐 성과를 올렸다. 네, 그렇죠, 뭐죠. 이렇게 네. 할 때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네. 찢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한테 다른 의미로 네, 쓰이죠. 이재명 왜냐면 후보한테는 왜냐면 그래서 형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뭐
그다음에 뭐 찢었다 네. 했을 때는 그게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찌째명이라고 하잖아요. 찌째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그거를 물타기에서 넘어간 거죠. 그걸 알고 알고 한 거죠, 알고. 거지 모르고 물어본 거지.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 씨 부인한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예, 그러니까. 네, 이재선 씨 부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혹시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을까봐 한번 아,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알고 마지막에 있죠. 네. 예, 마지막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참 재밌게 방송을 찍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박 기자가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